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기막힙니다. 9번째 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적극 휴가를 사용하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위하여 연가를 가끔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가 지침 및 상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가 복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포탈에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먼저 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가 여기 나와있죠?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다 휴가예요. 네, 휴가 실시의 원칙을 보시면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장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되죠. 이게 정말 우리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연가는 수업 및 교육 활동들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연가를 수업일에 잘 내주지 않는 관리자분들도 계십니다. 법에 나와 있대요. 수업일을 제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그런데 우리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건 안 보고 수업일을 제외하여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의 장은 수업 결손 발생하면 안 되고요. 나이스에 올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연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업일 중에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합니다. 자, 수업일 중에 이게 특별한 사유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번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의 생신, 기일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좋은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한 경우. 자, 가족들이 아파요. 생일이에요. 기일이에요. 내가 간병 좀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연가를 승인해 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안 해주면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네 번째, 기타 사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4번 때문에 이제 관리자에 따라서 이제 연가에 대한 이제 온도 차이가 크죠. 어떤 관리자분께서는 예를 들어 저는 이사 갈 때 연가를 항상 썼습니다. 다행히 항상 연가를 승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사? 주말에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사도 기타 상당한 이유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가셔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세요. 저희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주지 않으실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연가랑, 자, 근데 여기서 반일 연가라는 게 있어요. 반일 연가. 반일 연가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연가, 휴가를 내는 거예요. 조퇴는 퇴근을 일찍 하는 거고요. 반일 연가는 오후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연가는 사유 또는 용물안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메뉴 복무의 개인 근무 상황 신청. 연가. 연가와 반일 연가가 있어요. 연가.
저는 내일. 자, 연가 내실 때는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을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8시 30분, 16시 30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설정 안 한 데는 이게 9시로 되어 있고요. 6시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비고. 이제 사연을 안 쓰라고 했더니 비고가 하나 있네요. 이사. 써줍니다. 자, 기간도 비공개 체크할 수 있고요. 승인 요청. 자, 연간은 1일이잖아. 1일. 교장 선생님까지. 자, 연간은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나서 상신 올리시면 연가 복무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이 항상 1순위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선생님들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가 지침 및 상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병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포털에 나이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가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자, 교원 휴가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차이가 없다는 거야. 특례가 없어요. 연가는 국가공무원과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병가는 소속 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자,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에요. 이제 공상이죠.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병가는 연 60일인데요. 공무상 병가는 연 80일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병조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누계 8시간이 1시간 하루잖아요. 이게 48시간. 병조퇴 48시간이 초과가 되면 연간 6일이 초과돼서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선생님께서 연간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조퇴가 48시간을 초과한다. 그래서 연간 6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서가 초과할 때마다 계속 내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 가지고 같은 사유라면 그 처음에 제출했던 진단서를 가지고 가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진단서로 계속 병조퇴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낸다 하면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그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조퇴를 낼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너무 협소한 범위 말고요. 넓은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병가를 한번 신청해 볼까요? 자, 복무, 개인근무 상황 신청 들어가신 다음에 신청 W에 병가 있죠? 공무상 병가는 180일, 병가는 60일입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맞춰주시고요. 연락처 써주시고요. 자, 병원, 알레르기 비염,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병가도 하루잖아요. 하루 1일 이상 교장선생님까지입니다. 자, 지정. 그래서 상신을 올리시면 병가 복무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결핵검진 등 공식적인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가 지침 및 상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가 복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시면 공가가 나와요. 자, 공가가 나온다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는 특례가 다른 뭔가 특이한 게 있나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여기에 속한 경우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하여야 한다예요. 승인해줄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공가는 직권, 짝 한마디로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변명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 소집, 검열, 정무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뭐 군대 갔을 때,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있죠. 민방위 훈련? 여하튼 예비군 훈련 가실 때 공가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연가가 아니에요. 공가입니다. 두 번째, 공무와 관련해서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원에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한다. 공가입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자, 공가 낼 수 있으세요? 자, 나는 투표하겠습니다. 공가를 내실 수 있습니다. 승진 시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내실 수 있고요. 또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그럼 부임할 때 뭔가 내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연가를 써서 그쪽 출장 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았을 때는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간을 공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리자와 협의하셔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 또는 결핵검진 받을 때에도 공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헌혈에 참가하실 때에도 공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특례가 나온 것 같아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또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또는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이제 운영할 때, 참석할 때, 그럴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교섭 협의 당사자로서 교섭 협의에 참석할 때나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공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핵검진,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헌혈, 여하튼 그 공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공가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개인근무 상황 신청. 자, 신청을 누르시면 대분류에 공가가 있어요. 공가. 그래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병원 혈액검사. 혈액검사 한다고 공가 내면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여하튼 공가도 휴가죠. 휴가는 무조건 교장선생님까지 1일 이상이죠. 지정하신 다음에 상신 올리시면 공가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권침해, 경조사,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사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별휴가 지침 및 상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특별휴가 복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복무에 개인근무 상황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휴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신청을 누르시고 특별휴가를 클릭하시면 사유가 많죠.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교권침해 교원지원휴가, 포상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무급, 임신검진휴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기타 특별휴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내용을 봐야겠죠? 먼저 교원휴가에 관한 얘기를 보시면 특별휴가가 나와 있습니다. 특례가 좀 나와 있네요. 학교회장은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 당하셨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럴 때 5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5일간 특별휴가를 꼭 신청하셔서 좀 심신을 좀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학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아시간 활용에 대해서는 도교육감님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외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데요. 국가공무원 봐야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특별휴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줘야 돼요.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라 줘야 됩니다. 허가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줘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 결혼 본인이 했다 5일, 자녀 하루, 배우자 출산했다 10일, 입양을 했다 20일,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시면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양은 실제 왕복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주어야 한다예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자, 그게 뭐냐? 먼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미리 쪼개서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통으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3번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쪼개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생리기간 중 휴직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자, 4번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도교육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교육감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교육감님께서 정할 겁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일수를 초과했어요. 계속 출석 수업 나가려고 연가를 냈었는데 이제는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쵸? 또는 재난 발생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가려고 할 때 5일 이내에 재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성 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기간은 써 있어요. 그리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줘야 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공로와 성과가 인정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도교육감님께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간 10일 내 범위 내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개정됐죠, 올해. 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내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또 장애인의 자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예방접종도 포함된다네요. 또 질병, 사고, 누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주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간 10일에서. 대신 이제 이 일은 무급이고요. 그 이상일 때는 이제 유급이고요. 그 이상일 때는 무급입니다. 자, 어디 봅시다. 유급을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3일까지도 유급을 해준대요. 일반적으로 2 유급인데 이런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일 중에 8일은 무급, 여기는 7일이 무급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임신기간 중에도 검진을 위해서 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검진 퇴근 후에 가서 받으셔도 되지만 임신 검진 휴가 자체를 10일 동안, 이게 10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퇴근해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 사려야 되시니까요. 자, 그럼 일단 시청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전 육아시간을 좋아하니까요. 자, 전 육아시간. 자, 근데 보시면 막 이렇게 막 클릭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다양한 휴가가 있는데, 육아시간은 자녀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녀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육아시간은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시간을 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출근을 2시간 늦출 수도 있고요. 출근을 1시간, 퇴근을 1시간, 이렇게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당기고 하는 방식으로 여하튼 하루에 최대 2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육아시간 해서 승인 요청. 육아시간, 이건 영가 휴가 내 쪼개서 넣는 건 쪼갰잖아요. 교감선생님까지만 전 하고 있습니다. 상신을 올리시면 특별휴가 상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